끝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인에 대한 각종 혜택, 이런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셔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발끈 선관위 쫄아있죠. 그러고 트럼프 취임식 날 비공식 만찬에서 40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스카이 데일리가 꿋꿋하게 계속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가짜뉴스다 라고 발끈하면서 언론들을 동원해 가면서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 있어 하는 이 스카이 데일리의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민족 정론지 스카이데일리 화이팅을 외치고 싶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 계몽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 불순 세력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관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 카르텔 조직이다. 그것에 대한 피해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선관위의 부정에 대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있었다. 와, 이 다음 건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단독으로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한국의 선거 조작, 중국의 99인의 해커가 분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선거에 개입된 그 중국 해커들과 이제 이렇게 뭐 분류가 됐겠죠. 여론 조작팀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신병 인도가 있으면 즉시 신병에 대한 인도를 하겠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한미 공조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작전. 이 작전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미국 정보 당국이 요것들 쏙 가가지고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구금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첩 혐의자들, 국내 여론 까지도 이제 김경수의 드루킹 같은 그런 거죠. 목인이라고 알려진 인공지능 AI까지 접목해가지고 매크로 개발해가지고 국내 여론까지 조작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 매크로 지금 댓글 작업도 했고 선거에도 관여했고 6개월 주기로 교체하면서 6개월 끝나고 나면 한국의 실업급여까지 받아갔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 중국인들이 이제 체포 압송돼서 미국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스카이 데일리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소식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진다라는 것에 일단 안심과 기쁨을 감출 수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또 그 기쁨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이 지금 주한미군에게 물어봤다라면서 입장을 냈죠. 이건 완벽히 가짜뉴스다. 주한미군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전혀 그런 작전은 없었다라고 한다. 스카이 데일리 모든 지금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들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카이 데일리는 이렇게 다룹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밀을 확인해줄 위치가
아니다. 쉽게 하면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 경찰에게 묻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미국의 이제 헤드들이 움직이는 사건을 주한미군이 안다라는 건 그냥 그 전에 중국이 먼저 알았겠죠. 그래서 99명 데리고 갔겠죠. 그 정도로 비밀을 요하는 이 상황을 주한미군이 안다? 저는 뭐가 앞뒤 안 맞다라고 보고 진짜 대한민국 언론이 급했네. 이 가짜 뉴스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가 더 폭발적으로 퍼뜨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했네. 똥줄 땡겼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본인이 떨어지고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이든 정부에서 이 트럼프 취임 전에,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22분 전에 사전 사면 제도를 바이든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65인을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모두 사하노라.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 아들이 있죠. 바이든 아들은 중국에 돈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돈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아들이 그 녹취 내용이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데 빨리 돈 보내! 라는 내용이 지금 찌째명의 형수 찢는다는 녹취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절에 이 관여한 한국, 미국 공동작전, 이번에 이제 중국 간첩들 99명 잡아들인 거는 이 바이든 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이 미국과 공동작전으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의 서쪽에 A동 건물을 급습했다. 선관위는 뭐 C동 얘기하고 있잖아요. A동에 간판도 없는 그 A동의 외국인들 생활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들 99명을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우리나라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이 중국 99명을 싹 데리고 지금 여기 띄워드릴 건데요.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나하시 소재 모처의 비밀리에 구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감시하에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주일 미군 기지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여기 화면에 띄우는 것, 그러니까 미 공군 기지와 인접한 곳. 이 정통한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요, 나아시에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지금 스카이 데일리가 밝히고 있고요.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을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간첩들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봤자 쉐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법에서 안 잡힌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법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정상입니까? 신뢰가 바닥을 쳤죠. 잡아놓은 간첩들도 막 풀어주고요. 그 서부지법에 뒤에서 라이브 켜고 있던,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우파 유튜버만 잡아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젊은 시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경찰, 사법부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군도 사실 다 잡아들여는 이 중국 간첩 새끼들 한국에 줘봤자 이거 풀어줄 거 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없다라고 하면 이 중국 해커들 받아봤자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자, 한국 현행법으로 중국 것들이 와가지고 간첩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을요, 지금 국회에 보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다 NO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 가장 가까운 세력이 어디냐라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을까요? 라는 답이 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요, 21일에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말이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켜 본다면 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신문 과정 중에서 밝혀진 중국 그 99인 중에 몇 명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법을 적용시키겠죠. 죽었습니다. 미국 법은 웬만하면요 10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 스카이 데일리는요,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에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서 선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보내줘서 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와, 트럼프 2기 들어서고 지금 한 200개 가까운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쫙쫙쫙쫙 진행되죠.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원정 출산 전면 금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사면할 사람들 사면하고, 뭐 관세,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파리 협약 같은 경우도 탈퇴한다라는 등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는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연임이 안 된 상황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에서 추후에 공식 발표로 확인되겠다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시면요, 이 둘이서 같이 공조해서 수사했으니까 둘이서 같이 발표하면서 세계를 그냥 막 중국을 쪼아서 이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쪼릿쪼릿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데일리는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서 전해 들었지만 일단은 독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 데일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지만 대략의 시기는 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란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는 우리의 기사를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고 중국은 안 봤을까요? 라고 대묻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간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배째라하고 활개치고 다니고 민주노총 이용해가지고 선동하고 합법화된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고, 다 잡아들여봤자 경찰, 짜미짜미가 된 경찰은 풀어주고, JTBC 풀어주고, 좌파 유튜버들 풀어주고, 우파 유튜버들만 싹 잡아가서 구속영장 때리고, 지금 이거 일거의 척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확 와닿는다라는 거죠. 지금 좌파들은요, 이게 뭐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한 미군과 미국 방위 정보국 DIA와 뭐가 다른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DIA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군사 전략 및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것, 여기와 공조를 해서 이번에 이 중국 해커들 99명을 잡아들인 겁니다. 주한미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덮고자 피하고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좌파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인에 대한 각종 혜택, 이런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용윤TV였습니다.